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동영상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지난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공급 측면에서 공급과 관련한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수요 측면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공급 측면에서도 price elasticity of supply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definition은 마찬가지로 어, 공급에서의 물량에서의 변화량 나누기 가격에서의 변화한 량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것이 바로 price elasticity of suppl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에서 살펴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급에서도 공급 탄력적인 것이 있고 공급 비탄력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공급 탄력적인 것은 가격이 변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quantity supplied가 변하면 elastic supply라고 하고 가격이 변하는 것 대비 quantity supplied가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inelastic supply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수요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price elasticity of supply를 변화시키는 요인들이 있겠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겠는데 수요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더 많이 그러니까 타임 피리어드가 길어질수록 서플라이도 또한 이렇게 더 탄력적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B번에서는 그렇다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계산하나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 공급에서 변하는 량, quantity supplied가 변하는 량 나누기 가격이 변하는 만큼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에서는 이게 원래대로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것을 빼고 그냥 부호를 빼고 우리가 플러스로 생각을 해서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오르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이 줄고 하기 때문에 항상 파지티브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에서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에도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미드포인트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P1과 P2의 중간값을 여기 분모에 썼고 분자에다가 Q1과 Q2 합한 것의 그 중간 평균 값을 사용한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따라서 price elasticity of supply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수요에서와 또 같은 프레임이 연결이 되는데, 이 일레스틱하냐, 인일레스틱하냐는 이 서플라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계산을 해봤을 때 1보다 크면 이렇게 일레스틱하다, 1보다 작으면 인일레스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1로 딱 나왔다. 그러면 유닛 일레스틱 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또 그래프에서 바로 살펴볼 텐데, 요 A번 그래프처럼 가격이 변했어. 그런데 공급량의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요것은 perfectly inelastic한 supply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요 분자에서 변하는 게 0이기 때문에 elasticity는 계산하면 0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요 B번 그래프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렇게 22%만큼 변했는데 그로 인해 변한 공급량은 10%밖에 없죠. 그러면 요 경우에는 1보다 작은 일래스티시티가 나오니까 inellastic한 서플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번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변하는 량이 22% 그리고 퀀터티가 변하는 퍼센티지도 22%로 똑같다. 그러면 일래스틱, 유닛 일래스틱한 서플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번과 같이 가격이 22% 올랐는데 퀀터티는 67%로 분모 대비 분자가 훨씬 더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1보다 큰 일래스틱한 서플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피겨 2번에서 보면 가격 변한 게 거의 없는데 혹은 아예 없는데 서플라이 퀀터티 서플라이 퀀터티드가 아니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변하고 있죠. 무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perfectly elastic한 supply다 라고 그래서 결국 계산해보면 그렇게 탄력성이 무한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 자가 무한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요렇게 서플라이 커브에서도 perfectly inelastic, 그다음에 inelastic, unit elastic, 그다음에 elastic, 그다음에 perfectly elastic까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유형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elasticity of supply에서는 이렇게 그 그래프 상에서 공급 곡선 위에서 어떤 포인트에 있느냐에 따라서 elasticity 계산해보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보면 지금 이 부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3에서 4만큼 증가했고 그에 따라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100에서 200만큼 증가했습니다. 가격이 3에서 4 증가한 것은 이렇게 29%만큼 가격이 증가한 것인데 판매량이 증가한 것은 100에서 200으로 67%가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분모보다 분자가 훨씬 크죠. 그래서 이렇게 일래스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일래스티시티가 1보다 크다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 반대로 이 부분, 즉 가격이 12에서 15가 되고 판매량은 500에서 525만큼 가격 대비 판매량이 그렇게 많이 안 오른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격은 22% 올랐는데 퀀터티 서플라이드는 5%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인일래스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바로 살펴본 대로 인일래스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공급량이 낮은 수준에서는 탄력성이 굉장히 크고 공급량이 거의 공장 지금 설비만큼 거의 꽉 채워서 생산하고 있는 수준에서는 탄력성이 1보다 작은 인일래스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점이 정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만약에 100이라고 하자. 그런데 지금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게 한 20만큼밖에 생산하고 있지 않아. 그러면 생산량을 그냥 공장을 더 가동을 많이 함으로써 더 늘릴 수가 있죠. 생산량을. 그래서 이렇게 퀀터티 서플라이드가 낮은 수준에서는 일래스티시티가 크고 그러니까 빨리 공급량을 늘릴 수가 있는 거고
이미 공급량이 공장 설비의 최대치에 다달라 있어. 그러면 최대치보다 더 공급을 하려면 공장을 아예 한 동을 더 짓는다든지 기계를 한 대 더 들여온다든지. 근데 그러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inellastic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5.2에서 공급 측면에서의 탄력성도 살펴보았고요. 5.3에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 탄력성을 한번 양쪽에서 세 가지 사례를 통해서 한번 그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밀을 생산하는 농부가 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품종, 여기서 하이브리드는 품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종의 밀이 개발이 되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1에이커당 밀 생산량이 20% 증가를 한 그런 밀의 어떤 새로운 종이 개발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전에 비해서 그 같은 노력, 같은 시간, 같은 노동력에 20%를 더 생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4단원에서 배웠던 것을 생각해 보면 서플라이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시프트 시키는 것이 있는데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동하게 되면 서플라이 커브 자체를 시프트 시킨다고 했었고 그 대표적인 요인 네 가지 중에 세 번째였나가 요 바로 테크놀로지의 발전, 즉 생산 기술의 발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서플라이 커브 자체가 오른쪽으로 시프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해서 살펴보면 기존의 S1만큼이었던 공급 커브가 새로운 미래 종이 개발되면서 S2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이 3달러였던 것이 2달러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빵을 만드는 뭐 밀가루 제품을 만드는 밀은 거의 서양 사람들, 외국인들에게 거의 생활 필수품, 그러니까 우리한테 쌀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갑자기 뭐 밀 소비량을 늘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quantity of wheat가 이렇게 아주 소량만큼만 증가를 한 것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레버뉴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맨드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쌀과 같은 거는 이렇게 인일래스틱한 거라고. 그러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토탈 레버뉴가 우리는 떨어진다라고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요 네모 박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판매자가 입는 손실이 판매량이 늘어남으로써 입는 플러스 되는 부분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요 네모 박스가 훨씬 크죠. 그러니까 요 농부의 경우 지금 새로운 어떤 생산량이 20%가 더 생산이 되는 밀의 종을 하면 오히려 농부한테는 소득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니까 토탈 레베뉴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한 1에이커당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밀이 개발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밀을 생산하는 농부, 그러니까 서플라이어한테는 오히려 이 토탈 레버뉴가 떨어지게 되더라. 물론 우리 소비자, 그러니까 컨슈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소비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더 싼 가격에 밀을 살 수 있으니까 소비자는 좋은 거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점은 그 농업 정책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뭐 우리가 지금 밀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 밀 너무 많이 생산하지 말고 조금 생산량 줄이면 내가 정부가 보조금 줄게. 뭐 이런 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작동을 하게 되면 농부가 생산량을 줄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의 공급이 줄다 보니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랐으니 농부의 수입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전에 비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 밀을 사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농업 정책이 또 요 농업 정책, 요런 농업 정책들은 농부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정책이지만 또 소비자들한테는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정책, 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이그젬플은 어, 석유를 주로 수출하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임인 국제적 모임인 오펙, 오펙에서 석유 가격을 높게 하기로 하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과연 그러한 것이 어, 지속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중동에서 석유를 수출하는 많은 국가들이 주로 요 오펙에 소속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오일, 석유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떻게 올리거나 낮추거나 하냐면 대표적으로 공급량을 그러니까 언제부터는 석유 가격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시점부터 수출되는 석유량을 공급량을 확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급이 줄다 보니 자연스럽게 석유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1973년 대비 74년에 석유 공급을 줄였더니 석유 가격이 확 뛰는 그런 효과를 오펙은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타임 호라이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오펙이 석유 공급량을 확 언제부터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 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타임 호라이즌을 만약에 길게 본다면 롱런에서 효과는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오펙이 언제부터 석유 공급량을 좀 줄이기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의 S1이었던 공급 커브가 S2로 이렇게 이동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석유 가격이 P1에서 P2로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석유는 거의 생활의 필수재 같은 거죠. 뭐 대중교통, 이동수단,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 만드는데 이 석유, 페트롤리움이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에 따라서 갑자기 소비를 줄이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비를 조금은 줄이긴 하겠지만 이제 정말 소비가 조금 줄겠죠. 그래서 이렇게 석유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인일래스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공급량이 확 줄었어.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오르겠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 우선 공급 측면에서는 이렇게 석유 수출하면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미국이나 아니면 뭐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 석유를 시추해서 뽑아낼 수 있는 다른 국가들도 너도 나도 이제 석유 수출하려고 뛰어들겠죠. 그러면 오펙에서는 공급을 줄이겠지만
타임 호라이즌이 조금 길게 보면 그렇게 줄었던 공급이 다른 나라들이 공급 시장에 뛰어들므로 인해서 공급량이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오펙이 지금 공급량 줄여서 석유 가격이 확 올라서 폭등했어. 그러면 이전에는 자가용 타던 사람들이 대중교통 타기도 하겠고 아니면 아예 차량을 바꾸면서 더 연비가 좋은 차량으로 그러니까 같은 석유 넣어도 주유를 해도 더 긴 거리를 갈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함으로써 요 장기적인 측면, 요 롱런 측면에서는 공급 측면과 소비 측면에서 이렇게 석유가 일래스틱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살펴보면 오펙이 석유 공급 줄이기로 했다. 그럼 단기적 측면에서 는 일래스틱 할 것이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일래스틱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에서 그 언급을 제가 깜빡했는데 여기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대폭 오르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본다면 가격 오르는 것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그젬플의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서 드러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 감기약, 뭐 두통약 그런 거라기보다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약을 그 외국이나 아니면은 그런 밀수를 해오는 사람들이 못하게 막는 것 그런 정책을 쓰면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라는 질문이 바로 이 C번이 되겠습니다. 있는 것처럼 마약은 아무래도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크다 보니까 공항, 뭐 세관, 뭐 항구 요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더 늘려서 더 보안을 강화하고 모든 것을 다 들어오는 물건 다 점검하게 그래서 국내에서 보면 마약의 공급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서플라이 커브가 레프트로 시프트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기존에는 국내에 S1으로 서플라이 커브가 있었는데 이제 정부의 어떤 대대적인 마약 공급을 국내에 줄이는 것을 통해서 S2로 이렇게 공급 커브가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약 가격이 뭐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가격이 오르게 P1에서 P2로 오르게 되겠죠. 그런데 마약이라는 거의 특성상 이게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계속 뭐 거의 동일한 만큼의 아니면 이렇게 Q1에서 Q2로 아주 조금 이렇게 그 판매량이 주는 그런 효과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마약은 좀 중독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지금 보시면 그러면 소비가 조금은 줄거나 뭐 유지되거나 근데 여기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Q1에서 Q2로 소비가 조금 주는 거로 돼 있죠. 그런데 그러면 뭐예요? 가격이 대폭 오른 걸 지금 P1에서 P2로 그러면 평균적인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 당 예전에 비해서 더 마약에 지출하는 돈이 더 커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돈을 더 지출을 해야 내가 마약을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마약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어, 돈을 더 있어야 마약을 살 수 있으니 마약과 관련된 범죄,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일으키는 범죄는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그 릴레이티드 크라임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을 거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정부 정책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아, 좋다. 그러면 그렇게 어떤 국내 시장에 공급되는 마약을 통제하는 거로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은 어떠냐? 자, 뭐냐면, 계속 중고등학교 어릴 때부터 마약은 이렇게 안 좋은 거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마약에 이미 중독된 사람들한테도 계속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에 그런 거를 제공을 하면 여기 지금 두 번째 그래프와 같이 D1이었던 디맨드 커브 자체가 D2로 그러니까 디맨드 자체가 주든 효과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P1에서 P2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그 마약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 자체가 줄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 때문에 마약과 관련한 범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3에서는 세 가지의 이그젬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요렇게 실제 생활이나 정책 같은 데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동영상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